안녕하세요. 로열러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7월 8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공지 하나 해드리면 매주 목요일은 칼럼이 기고되는 날입니다. 자, 저희 로로쌤TV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채널에 오시게 되고 여기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게시판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모든 공지사항이 올라오고 칼럼도 올라옵니다. 자, 자세히 보기 누르시면은 여기 링크를 저희가 친절하게 올려드리니 클릭하시면 됩니다. 팩트경제신문 직접 찾아 들어가셔도 됩니다. 칼럼란에 가시면은 여기 로로쌤의 원포인트 투자 있으니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난 컬럼들도 여기 다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고, 이번 주는 자, 제2의 카카오를 찾아라 라고 해서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좀 저희가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향후에 가상화폐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플랫폼이 지배하는 산업들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이제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전일 다우지수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하루 쉬고 복귀를 해서 휴식을 취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의 강보합권 반등을 노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쉬어도 됩니다. 34,200을 이탈하지만 않으면 되고, 살짝 쉬어가는 흐름은 괜찮다. 미국에서 F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이제 경기회복 수준은 이제 자산 매입 축소 조건에 아직까지는 충족되지 못한다, 미흡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또 이번 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더 지연되는 거 아니냐, 늦춰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 횡보해도 되고 살짝 이렇게 전일 이틀처럼 이렇게 아래 꼬리 부근 사이에서 움직여도 되고,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 나올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거. 만약에 이 부분을 이겨내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 34,200은 대신 이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흔들기는 나와도 가급적이면 유지해 주는 게 좋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나스닥 지수 살펴보면,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 달성했는데 결국 종가로는 밀렸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한 것보다 나스닥은 좀 쉬어야 됩니다. 쉬는 게 더 건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쉬는 구간이 나오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다우지수 최근에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늘 선조정 받은 수준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스닥과 다우지수도 쉴 타이밍에는 좀 쉬어야 더 가지 않겠느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휴식을 취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 오늘 만기일이었는데,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제가 지난주랑 이번 주 초까지 이번 7월은 만기일이 굉장히 빠릅니다라고 말씀드려놓고, 어제 보니까 그 날짜가 7일이라서 다음 주라고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이죠. 오늘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6월 말부터 말씀드렸던 빠른 만기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만기일이 왔는데, 사실 그 만기일이라고 하기에는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옵션 동향이 크게 동향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만기 분위기가 나지 않는 만기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급등하기도 크게 급락하지도 않는 무난한 정도의 수준이었고, 이제 오늘 이제 종목들을 보면은 상승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350 종목 정도가 상승을 했고, 이제 1900 종목이 하락을 했으니 거의 상승 종목은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날, 이제 이 수도권에만 거의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틀 연속 1200명대 최고치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도 초저녁까지 확진자는 이제 어제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 더 많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능성도 대두 된다. 왜냐, 이 여름 휴가를 앞두고 그냥 아예 그냥 격상을 시켜서 깔끔하게 잡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2, 3주 해서 깔끔하게 잡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기존에 나왔었는데, 이제 시행 일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 주말에 젊은 분들은 굉장히 마지막 불꽃놀이를 즐기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엔 더욱더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내일 바로 시행한다라고 하기에는 기존에 약속을 잡으셨던 분들이 있는데,
뭐 상당히 뭐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뭐 타이트하게 잡아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미뤄서 이제 봉쇄를 완전히 해제하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한 달 미루긴 했지만 계속 미룰 수는 없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독감에 걸리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도 함께 좀 공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상태면 이제 2만 명 중반대인 일일 확진자가 하루에 2만 명대인 겁니다. 확진자가 뭐 다음 달 되면 10만 명 넘고 20만 명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구애받지 않고 뭐 이제 일부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이제 자유롭게 행동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 지수는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뭐 수급동향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뭐 양매도 나오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고 좋은 수급은 당연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선물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그 매도를 일부 쌓아놓는 우려감에 대해서 선물로 쌓아놓고 주식을 일부 매도하는 어제부터 뭐 기관 투자들은 전일부터 해서 계속 이제 매도일색으로 돌변했었기 때문에 뭐 시장을 지켜주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관은 더욱더 외국인보다 먼저 이제 뭐 하방향을 뭐 말하고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좀 과하게 좀 많이 올랐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휴식할 타이밍은 좀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휴식을 취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그 1020포인트 흔들기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1030포인트를 오늘은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내일까지 해서 어느 정도 지켜주는지 혹은 주말을 앞두고 좀 우려감에 의해서 이제 투매 물량이 일부 나오는지를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이 바이러스도 기존에 우리가 극복했듯이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는 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고 이제 대신 극복이 가능하냐를 보는 게 중요한데 또다시 우리는 이제 뭐 성숙한 시민 의식을 통해서 이제 저도 젊지만 저보다 더 젊은 이제 20대 뭐 혹은 30대 초반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너무 갑갑했다라고 봅니다. 1년 반 동안 갇혀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백신도 투여되고 해서 이제 친구들도 좀 만나고 싶고 좀 놀러 다니고 싶고 하는 이런 심리는 알겠는데 이번 주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내일까지 이제 이번 주까지는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무조건 강세로 갈 수는 없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수급 자체가 기존의 IT 종목들이 이제 저점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중심으로는 이제 실적이 좋고 그리고 과하게 눌려 있는 종목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뭐 휴식을 조금 취하는 단기 상승에 의한 수식을 좀 취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진단키트 관련주, 뭐 시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젠이 9만 원 구간에서 추가 상승은 살짝 멈춰 있는 모습입니다. 뭐 10만 원 부근까지는 한 번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휴식이 좀 나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현재는 살짝 멈춰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니아랑 랩지노믹스, 수젠텍 뭐 작년부터 1년 넘게 말씀드렸던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시젠 다음은 바이오니아 그리고 나서 랩지노믹스 그리고 뭐 수젠텍이나 뭐 이드지스 이런 종목들이 많다. 그리고 그 외에 요즘에는 뭐 휴마시스부터 시작해서 CTC 바이오나 많은 종목들이 너무 많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진단키트 시장에 뭐 진출을 해 있고 좋은 기술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 3만 원을 돌파했으니 3만 5천 원이 다음 저항입니다라고 했는데 3만 5천 원까지 넘어가주는 모습입니다. 3만 5천 원 유지하면 보유하시고 3만 6천 원, 이 3만 5천 원 이탈하면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대신 급등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어렵고 이러면은 바이오니아도 이제 뭐 단일가 매매하고 하면서 좀 쉬어가는 흐름 이제 보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을 노리기보다 이제는 쉴 자리를 좀 찾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이고 랩지노믹스는 좀 덜 올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7,000원 갭으로 돌파하면서 바로 위에 34,000원을 건드렸습니다. 34,000원 돌파 못하면은 매도 구간이 되고 돌파하게 된다 보면 34,000원 유지 시 보유 이탈 시 매도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수젠텍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어서 뭐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27,000원 회복이 중요한데 27,000원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회복은 못했습니다. 27,000원 구간에서는 비중 줄이는, 넘어가서 뭐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유한 물량 이제 27,000원 이탈할 때 정리한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당분간 뭐 양호한 흐름, 그리고 뭐 mRNA 백신 협력 쪽에서 이제 중소형주 테마가 살짝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셀루메드랑 이제 아이진이 뭐 협력한다라는 소식에 셀루메드가 이제 상승을 보였고, 아이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추세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미셀이나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합류해서 동반 상승이 나왔는데, 파미셀 같은 경우는 이제 2만원 돌파하는 게 중요하고 2만원 돌파 못하면은 이 구간에서 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만원을 넘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뭐 mRNA 백신 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한미약품하고 이제 녹십자 그리고 ST팜, 동아그룹의 ST팜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KmRNA 백신 쪽으로 이제 개발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뭐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만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음악 병실이나 뭐 이런 검역 쪽으로 해서 이제 GH 신소재나 그리고 우정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정바이오는 8,000원 요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었는데 오늘 장중에도 저항을 받았었는데 이제 회복을 보이면서 이제 다시 한번 뭐 드라이브스루 관련주라고도 과거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도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알서포트나 뭐 이런 종목들, 재택근무 관련주 같은 경우도 양호한 흐름. 알서포트는 이제 그 11,500원 부근 사이에 있는 이 장기 이평선 사이에서 살짝 저항을 받은 모습입니다. 만약 사이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다라는 게 이제 뭐 설이 아니라 진짜로 이제 격상된다라고 하면은 재택근무 관련주랑 이제 그 원격 교육 관련주 뭐 이런, 그리고 원격 진료 이런 원격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 키트나 이런 뭐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원격 쪽으로 보시는 것도 충분히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행주, 항공주, 뭐 엔터주 등 이런 놀고 먹자주 같은 경우는 잠시 휴식을 취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K배터리 전략 창 마감하고 발표가 됐었는데, 이제 민간 투자가 뭐 40조 6천억 투자로 해서 2차 전지 1등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에 있다라고 뭐 발표하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해서 장중에는 이제 뭐 반영되지는 못했는데, 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상을 뭐 내일까지 해가지고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배터리 전략은 저희 영상을 참고하시고, 뭐 관련해서 이제 전일 첨보가 올랐던 것처럼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이제 6천억 투자하면서 이제 연간 6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증설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13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 여기 박스권으로 지금 유지되어 있고 17만 원 돌파해야지 더 좋은 모습 20만 원대를 노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뭐 양호한 흐름. 2차 전지 관련주, 이제 소재 관련주들이나 관련주들이 서서히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모습 보입니다. 반도체 쪽, 2차 전지 쪽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 보인다라는 거. 하반기에 성장주들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상장 초기에 상장하고 나서 급락이 나온 후 그 다음에 한동안 쉬었었는데 이제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회복을 보이면서 각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꾸준하게 회복을 보이면서 벌써 20만원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상장 시초가 가격 정도는 이제 오늘도 살짝 건드리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이제 좀 휴식도 취하면서 이제 꾸준하게 추세를 만들면은 20만 원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만 원만 유지해주면 보유 20만 원 이탈하면은 한 차례 쉬는 구간 만들고 추후에 다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살짝 움직임이 나오는데 뭐 참고 정도 하시고, 덕산 네오록스 이제 OLED 소재로 기대감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굉장히 뭐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47,000원 돌파하면 좋아질 거다 말씀드렸는데 돌파 후에 이제 58,000원 저항을 받았고 58,000원 돈을
돌파해내는 모습입니다. 이러면은 58,000원 유지 시 보유, 58,000원 이탈 시에 한 차례 매도. 요즘에 급등한 종목들 갑자기 훅 하고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 급등한 종목들 기준가 이탈하면 한 차례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들고 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나는 이제 이런 차트 매매 이런 거는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그냥 더 좋아질 것 같으면 그냥 들고 가고 싶다. 밀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됩니다. 58,000 이탈해도 하반기에는 올리디 관련주들 그리고 폴더블 관련주들 긍정적인 모습 보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건 매매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매매 성향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고 계셔도 괜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향의 차이가 있다로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 게임즈 최근에 오딘 기대감으로 좋아졌는데 과열 종목으로 해서 시간이 단일가 매매하고 있죠. 내일까지. 그래서 이제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오면서 8만 원까지 왔는데 이제 조금 과하긴 합니다. 아무리 신작 게임이 잘 됐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약간의 휴식 구간은 필요한데,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 나올 때마다 조금씩 일부는 줄이면서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물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휴식 구간을 취하면서 가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쉬어야 된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얘기죠. 슈팅 구간이 나오면은 한 차례는 발을 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쿠팡이츠가 이제 생필품이랑 신선식품을 배달하는 이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방이 오랜만에 움직였습니다. 동방은 이제 쿠팡 상장하고 나서 이제 7,000원 이탈한 다음에 7,000원 회복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만약에 7,000원 회복한다라고 하면 다음 목표치는 9,000원, 9,000원 회복해야 11,000원 정도까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 가격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CTC 같은 경우도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9,000원 넘어가 줘야겠죠. 그래서 9,000원에서 만원 사이에 계속 꾸준히 이제 저항을 받던 종목이라서 9,000원 사이 9,000원에서 만원 사이 이 저항 구간을 어떻게 돌파해 내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모두 저항 구간을 돌파 못한다 그러면은 해당 구간이 매도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청 근로자 고용 문제로 해서 그 현기차 파업 가능성이 또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6일부터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좀 파업 들어가고 하는 부분,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파업은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 잘 조율하고 똘똘 뭉쳐서 좀 최악의 사태는 좀 면해야 이제 저희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이 10만 5천 원 구간, 이 구간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 구간 못 넘어가면은 이렇게 쉬는 구간 나온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는 이제 8만 5천 원 구간 정도는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현대기아는 8만 5천 원에서 4천 원 사이 정도는 유지해 줘야 되고, 위쪽으로는 10만 5천 원을 넘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데, 워낙 자주 있는 일이라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대제철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중공업도 그렇고 흔히 있는 일이라서 이번에도 이제 단기적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이제 희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숫자 3이 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제 장기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저희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뜻을 이제 모바일로 이제 타자 치기 불편하신 분들 그냥 숫자 3으로 이제 편안하게 대체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3 남기면은 잘 봤습니다라는 뜻입니다. 333 여러 개 남기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너무 잘 봤을 때 여러 개 남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저희도 이제 힘을 받아서 더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말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